사회적 이슈를 책으로 풀어보는 책 이슈. 수십 마리의 침팬지들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빽빽하게 앉은 침팬지들을 태운 비행기가 열심히 하늘을 날아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는 피와 토막난 침팬지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영장류 동물학자 허디의 주장입니다. 침팬지는 인간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혹독하게 경쟁하기 때문이죠. 반면 침팬지와 유전자의 97%를 공유하는 인간들은 어떤가요? 수십 명이 좁은 기내에 빽빽히 앉아 고분고분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퀴퀴한 크래커를 잔뜩 먹고 영화를 보고 잡지를 읽으며 초면인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 비행한 뒤 다시 비좁은 통로로 줄지어 내립니다. 이렇게 비행기 탑승은 인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침팬지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와 협력이 생존 전략입니다. 반면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생존 전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인을 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술이 이 생존 전략을 과학적으로 돕는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는 책 취함의 미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죠. 이 책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0%,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이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음주입니다. 주취감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감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두순입니다. 이 조항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논란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골칫거리인 술을 인류는 왜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걸까요? 담배는 광고도, 방송에서의 흡연 장면도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술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명 연예인이 술 광고를 하고 드라마의 중요 장면에 술이 빠지지 않고 최근에는 술 먹방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강만 해치는 담배보다 사고나 범죄로 이어지는 술이 더 나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술을 이토록 즐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술이 전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끼쳐 인간의 사회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전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일에 계속 집중하고 욕구를 미루는 것, 모두 전전두엽 피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의 완성은 개인의 이기적 생존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협력과 신뢰에는 방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뇌의 다른 부분과 달리 오랜 성장기 중 맨 나중에서야 완성됩니다. 만약 전전두엽 피질이 감정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도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이 책에서는 술이 이를 보완해 준다고 합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요. 술이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행복감에 젖고 다른 사람에게 수용적이게 됩니다. 술은 모든 취성 물질 중에 가장 손쉽게 이를 가능하게 해요. 과거에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발효된 곡물에서 술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빵보다 맥주가 먼저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술과 함께하는 잔치는 농업 정착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술을 절제하는 행동을 매우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취함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술을 신경화학적 접착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술을 마시면 거짓말 능력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이 인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인들이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술을 분해하는 효소 중 하나가 쌀에 있는 곰팡이 억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인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 중 하나가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시안 플러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만약 진화 과정에서 술이 해로웠다면 아시안 플러시 증후군이 인류에게 널리 퍼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술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 증후군은 인류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쯤 설명을 드리면 술 예찬론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술로 인한 질병, 범죄, 아동학대, 빈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근대 이후라고 합니다. 과거 발효술들은 알코올 도수가 2에서 4도 정도였지만 지금은 평균 5에서 10도의 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맥주나 와인 같은 발효술에 만족하지 않고 알코올 함량을 높인 증류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술이 축제나 사교, 의식에서 소비되었지만 근대 이후 혼술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늘어났습니다. 혼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였던 코로나 시기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술은 여전히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구글사에는 위스키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얻기 위한 장소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술은 여전히 창의성을 북돋을 뿐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술은 사회적 불안을 줄여줍니다. 사람을 개방적이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음주를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폭음 같은 술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근대에 와서 발생한 술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나옵니다. 술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왔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